안녕하세요. 길치입니다. 자, 오늘은 모드 스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타를 처음 잡게 되면은요, 이런 오픈 코드를 배우고 기본 주법을 배워서 오픈 코드로 기본 주법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걸로 이제 처음에 다들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이 코드도 배우게 되고 또 이 기본 주법의 박자를 쪼개가면서 조금 더 리드미컬하고 재미있는 주법을 구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죠. 이 1, 2단계까지 오신 분들은 어지간한 노래책을 펴놓고 어지간한 노래는 본인의 이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맛나게 이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초급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좋아하시는 것들이 이제 멜로디를 치면서 코드도 바로바로 잡으면서 동시에 멜로디 치면서 코드 치면 이런 동시 연주를 하는 것을 좋아를 하고요. 그 다음에 3핑거라든지 퍼크시브 주법 또는 파워 코드 주법 또는 뭐 있을까요? 그 더블 스탑 주법 이런 거 난이도가 있는 고급 주법을 구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맛깔나게 여기서부터는 아주 좀 맛이 나죠. 멋스럽고 이런 주법을 이제 구사를 하시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3단계가 중급에 들어가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노래와 노래 사이 비는 구간에 오블리가토라든지 아니면 애드립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고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생기시죠. 그 다음에 어디 놀러 갔을 때도 악보 없이 개인의 키에 맞춰 가지고 기타를 적극적으로 쳐주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가는 것을 원하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기타를 치면서 로망이라 그러면 요 4단계까지죠. 그죠? 애드립과 오브리가토를 맛깔나게 구사를 하면서 악보 없이 기타 반주를 해주는 단계.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통기타에서 이제 로망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4단계까지 가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지간해 가지고는 우리가 로망으로 생각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이 애드립과 악보 없이 기타 치기가 쉬운 단계는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4단계까지 가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많은 음악적 경험을 하게 되면 스스로 음악을 이제 만들어가고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고 코드 보이싱을 이용해서 같은 노래를 해도 조금 더 맛깔나게 좀 더 재미있게 이렇게 이제 음악을 만들어가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겠죠. 이런 5단계까지 가신 분들을 이제 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드 스케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죠. 자, 우리가 모드 스케일 우리가 보세요. 멜로디 치면서 코드 치고 난이도 있는 주법 구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애드립과 오블리가토, 악보 없이 기타 치기 이런 것들은요 독학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독학하기에 이 4단계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학원을 가서 우리가 하기에도 참 만만치 않잖아요. 시간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그 다음에 학원의 커리큘럼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나갔을 때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시간도 없고 또 이렇게 기타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참 안 되는 사람들이 학원에 가가지고 학생들은 가능하겠죠, 그죠? 방학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일반적인 우리 중장년층 제 구독자분들이 45에서부터 70대까지가 거의 다예요. 거의 다 45에서 70 사이이신데, 70 뭐 이상이신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뭐 본인의 생업도 있고, 또 하시는 일들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처럼 오랜 기간 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독학을 하는 입장에서 애드립과 오브리가토, 악보 없이 기타 치기를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가 이제 길잡이가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에드리커 오브리가토 이런 거를 하려 그러면 스케일을 외워라, 스케일 블록을 외워라, 그러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스케일을 막 외웠어요. 근데 펜타토닉을 열심히 외우고 눈 감고도 마음대로 칠 수 있고 스케일도 정말 손이 날아갈 정도로 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 곡 안에서 이걸 내가 해보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어디까지 가서 끝을 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때 이 모드 스케일이 어떤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모드 스케일이 무엇이고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거를 이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 모드 스케일이 뭐냐? 모드 스케일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 메이저 스케일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작음만 바뀐 각각의 칠음계를 지칭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자, 지금 이 모드 스케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드 스케일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모드 스케일이냐 하는 거죠. 이것은요, C 메이저 모드 스케일이에요. C 키의 모드 스케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 키일 때 이렇게 7개의 C 메이저 스케일의 모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D 메이저 스케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D 메이저 스케일일 때도 모드가 또 7개가 쭉 나올 수 있겠죠. G 메이저 스케일일 때도 7개의 모드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것은 C 메이저 스케일에서 나오는 7개의 모드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보세요. 요 앞에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C 메이저 스케일 구조는 미파와 C도가 반응 관계인 구조이잖아요. 그죠? 3도, 4도, 7도, 8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드에서는 C 메이저 스케일이다 그러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니까 C 메이저에서는 미, 파와 시, 도가 반음이잖아요. 그래서 요 미, 파와 시, 도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작하는 음만 달라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C 메이저 스케일에서의 모드 7개를 생각할 때는 C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미파와 C도가 반음이니까 요 미파, C도는 그대로 두고 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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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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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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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파 자리는 그대로 두고 시작하는 위치만 도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레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미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스케일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도부터 시작해서 도로 끝날 때의 미파와 시도는 스스로 반음 있으니까 미파 시도가 반음이니까 손댈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은 첫 번째 나오는 요 모드 이름은 우리가 C 아이오니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아이오니안, 도리안, 프리지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에올리안, 로크리안이라는 요 말들은 다 뭐냐면 옛날 그리스 지방의 지역 이름이랍니다. 요게 이 지역 이름을 요 모드 이름으로도 갖다 붙인 거예요. 예, 일단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요건 도잖아요. 도, 그죠? 도에서 시작한 이 아이오니안이다. 도에서 시작한 첫 번째 모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도부터 시작한 첫 번째 모드다고 해서 이것을 C 아이오니안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거예요. 이 모드를.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레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레부터 시작해서 레로 끝나고 미파와 C도가 반음인 스케일을 적어 놓고 요것을 D, 레니까 D죠. D부터 시작한 두 번째 모드다 해서 도리안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 같은 걸로 미부터 시작해서 미로 끝나는 요 스케일을 적어 놓고 미파와 시도 사이를 반음인 스케일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미니까 E
네 번째 스케일 이름은 프리지안이다. 세 번째 스케일 이름은 프리지안이다. 이렇게 해서 이 프리지안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F로 시작했어요. 파로 시작했죠. 파로 시작해서 파로 끝나는 리디안이다. 란 스케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리디안이라고 하면 이것은 네 번째 나오는 스케일이구나. 네 번째 나오는 모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키에 네 번째 나오는 모드가 될까요? F는 C 키에 네 번째 나오는 음이잖아요. 그죠? F는 파는 도레미파 네 번째 도라는 C 키에서 나오는 네 번째 음의 모드인 거예요. 그래서 F 리디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이거를 F 리디안이라고 하는지. 그럼 똑같은 걸로 봐. 여기는 솔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럼 솔에서 시작해서 솔로 끝났어요. 그러면 다섯 번째 모드 이름은 믹솔리디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믹솔리디안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아, 어떤 키의 다섯 번째 모드이구나. 그죠? 어떤 키의 다섯 번째 모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G가 나오는 키는 C 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G 믹솔리디안 그러면 아, 이거는 C 키의 다섯 번째 모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라죠. 라부터 시작해서 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에얼리아는 여섯 번째 나오는 모드예요. 여섯 번째 모드. 그러면 여섯 번째가 A가 나온다는 말은 앞에 C, 도, 레, 미, 파, 솔, 라 여섯 번째 라니까 C 키의 여섯 번째 모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C로 시작해서 C로 끝나는 모드는 로크리안이라고 합니다. 로크리안은 일곱 번째 모드예요. 그러면 일곱 번째가 된다는 말은 도부터 시작해서 C가 일곱 번째니까 C 키의 일곱 번째 모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다시 순서를 이제 외우셔야 돼요. 아이오니안은 어떤 키에 1번 모드일 때 아이오니안이라는 말을 한다. 두 번째 모드인 거는 도리안이라고 한다. 세 번째 모드는 프리지안이다. 네 번째 모드는 리디안이라고 한다. 다섯 번째 모드는 믹솔리디안이라고 한다. 여섯 번째 모드는 에얼리언이라고 한다. 일곱 번째 모드는 로컬리안이라고 한다. 그리고 각각의 명칭 앞에 나오는 요 CDE 요런 거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프리지안이다. 디프리지안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다 그러면 이게 프리지안은 세 번째 모드잖아요. 세 번째. 그러면 D가 어떤 키의 세 번째 모드가 될까요? B, C, D니까 B 키의 세 번째 모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리디안인데 만약에 F가 아니고 A 리디안이 나왔다. 그러면 리디안은 네 번째 모드잖아요. 그죠? 그럼 네 번째 같으면 뭘까요? E, F, G, A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키의 네 번째 모드가 이 A 리디안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요 앞에 모양을 리디안이나 뭐 프리지안이나 이런 것에 앞에 뭐가 붙느냐를 가지고 어떤 키의 몇 번째 모드로 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요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죠? 요 미파와 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수 관계를 따져보니까 아이오니아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일반적인 메이저 스케일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부터 시작해서 레로 끝나는 도리안, 디도리안 모드로 생각을 해보니까 미파와 시도 사이가 반음이 되더라. 그래서 플랫 3도, 플랫 7도 관계에 있는 것이 도리안이라는 모양이 되고, 프리지아는 플랫 2도, 플랫 3도, 플랫 6도, 플랫 7도로 이루어지는 스케일이 프리지안 모드가 되고, 그 다음에 리디안 모드는 샵 4도, 그 다음에 믹솔리디안 모드는 플랫 7도, 그 다음에 에올리언 모드는 플랫 3도, 플랫 6도, 플랫 7도가 되더라. 그리고 로컬리아는 플랫 2도, 플랫 3도, 플랫 5도, 플랫 6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스케일들이 이 스케일 모드가 이 C 메이저 모드 스케일이 되더라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친 것들이 각 모드에 있어서의 캐릭터 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릭터 노트가 뭐냐, 이 모드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다음에 캐릭터 노트에 대한 것도 다음에 이제 기타에서 각 모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모드의 모양을 말씀드릴 때 캐릭터 노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 왜 이런 모드를 알아야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모드를 쓰는 이유, 각각의 모드들이 내재한 고유의 느낌을 곡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이저 모드 그러면 즐겁고 밝은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이너 모드 그러면 어둡고 슬픈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7가지 모드를 배웠잖아요. 아이오니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에올리안, 도리안, 프리지안, 로크리안이라는 7가지 모드를 이제 배웠는데, 알게 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이저 모드라고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오니안을 메이저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죠? 아무것도 붙지 않은, 플랫이나 샵이 붙지 않은 일반적인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우리가 말하는 메이저 스케일이잖아요. 그죠? 미파와 시도가 3도, 4도, 7도, 8도가 반응이 되는 이 스케일을 우리는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아이오니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1도에서 6도 관계에 있는 요게 우리가 메이저 스케일의 6도가 메이저 스케일의 나란한 조가 되면서 또 마이너 스케일이잖아요. 그죠? 마이너 스케일이 3도, 플랫 3도와 플랫 6도, 플랫 7도 요게 마이너 스케일의 대표적인 그 모양이지 않습니까? 라부터 시작해서 라로 끝나는. 그래서 요게 뭡니까? 뭐라고요? 에올리언.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모드가 아이오니안이 메이저 스케일이 됐고, 6번째 모드인 에올리안이 마이너 스케일이 된 거예요. 왜? 요렇게 쳐보니까, 도부터 시작해서 도로 끝나는 대로 쳐보니까 밝은 느낌, 즐겁고 밝은 느낌이 나오고, 라부터 시작해서 라로 끝나는 요 상태로 쳐보니까, 그죠? 스케일, C 스케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미파 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쳐보니까 어두운 느낌이 나더라. 그래서 음악이란 게 밝고 즐거운 게 있으면 어둡고 슬픈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이오니안과 에올리안 두 가지가 하나는 메이저를 대표하고 하나는 마이너를 대표하는 자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일반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아이오니안 모드와 에올리안 모드를, 아이오니안은 메이저 스케일, 에올리안은 마이너 스케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리디안 스케일이 있었죠? 리디안. 여기 1도, 2도, 첫째 도레미파 네 번째 음부터 시작한 요걸 우리는 리디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리디안 모드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 듯한, 뭔가 이렇게 쭉 펼쳐지는 듯한,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은 뒤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런 미스터리한 느낌을 나타내는 요런 전개가 있는 스케일을 우리는 리디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믹솔리디안은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번째 음부터 시작한 게 믹솔리디안입니다.
그럼 믹솔리디안이라는 말은, 믹솔리디안은 5도 다섯 번째니까 5도잖아요. 5도음은 메이저에서 5도는 도미넌트 음으로 쓰이죠. 도미넌트로 대표가 되는 클라이막스를 나타내거나 좀 뭔가 불안정인 상태, 뭔가 이렇게 확 올라가서 1도로 이제 가서 안정을 취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나타내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스케일입니다. 그게 5도 도미넌트로 대표되는 이 믹솔리디안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 메이저 스케일에서 다섯 번째 음으로 시작하는 이 믹솔리디안은 불안하면서도 뭔가 좀 고조된 느낌, 클라이막스를 나타낼 때 쓰이는 5도 도미넌트 도미넌트 코드에서 많이 쓰여지는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믹솔리디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오니안과 리디안과 믹솔리디안은 메이저 모드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보세요. 여기서 아이오니안의 3도, 우리가 마이너와 메이저와 마이너를 구분하는 것은 3도음이 결정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1도, 3도, 5도가 이렇게 나오면 메이저, 1도, 플랫 3도, 5도 이렇게 나오면 마이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3도음이 그냥 3도, 장 3도냐 아니면 단 3도, 플랫 3도냐에 따라서 장 3도이면 메이저, 단 3도이면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보세요. 3도, 아이오니안의 3도는 장 3도, 플랫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리디안의 3도도 플랫이 없어요. 그 다음 5도, 믹솔리디안의 3도도 플랫이 없죠. 그래서 1도, 4도, 5도, 아이오니안, 리디안, 믹솔리디안은 메이저 모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3도, 플랫 3도 붙었죠. 도리안. 그 다음에 플랫 3도 붙었죠. 프리지안. 그 다음에 플랫 3도 여기 또 붙었죠. 에얼리안. 플랫 3도 붙었죠. 로크리안. 그래서 요 네 가지 도리안, 그 다음에 프리지안, 에얼리안, 로크리안 요 네 가지는 에얼리안, 도리안, 프리지안, 로크리안은 마이너 모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에올리안, 도리안, 프리지안, 로크리안은 플랫 3도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 스케일이 들어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마이너 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어둡고 슬픈 느낌은 얘네들이 다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의 대표 모드는 에올리안 모드. 이것이 마이너 스케일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메이저 스케일. 그러면 이 도리안은 회색의 끈적한 느낌을 나타내요. 도리안이 뭐냐면 요거죠. 2도죠. 어떤 키의 2도음, 2도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죠? 2도 마이너는 어떤 끈적한 회색의 느낌. 그래서 블루스와 재즈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블루스 재즈에서 1, 2, 5, 1 이렇게 2, 5, 1에서 많이 써요. 요 2도 굉장히 끈적한 느낌을 나타내는 2도를 쓰고 그 다음에 도미넌트 코드인 5도를 쓴 다음에 1도로 넘어가는 이런 2, 5, 1 구조에서 많이 쓰이는 게 이 도리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지안은요 이국적인 느낌이에요. 마치 나중에 다음에 이 프리지안 모드를 한번 실제 기타에서 쳐보시면 음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온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줍니다. 굉장히 이국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와요. 이게 프리지안이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크리안. 로크리안 자체를 보세요. 자, 플랫 2도, 플랫 3도, 플랫 5도, 플랫 6도 7개 음 중에서 여기까지 플랫 7도 7개 음 중에서 5개가 플랫이 다 붙어 있어요. 굉장히 엄청나게 불안하면서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에요. 자, 코드 구성음 자체가 불안정함을 스스로 느끼도록 굉장히 불안한 느낌의 스케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퓨전 음악, 우리가 퓨전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불편해요. 귀에 거슬리고 좀 이쁘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헤비메탈을 들으면, 처음에 들으면 막 엄청 시끄럽고 막 이상하죠. 그죠? 뭐 음도 이상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로크리안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실제 여기 애드립이나 오브리가토를 구사를 할 때 어떤 모드를 사용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4단계 애드립을 하기 위해서는 애드립과 오브리가토를 할 때 필요한 게 이 모드 스케일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쳐보고 이런 느낌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 스킬들을 실제 곡이 진행될 때 각각의 코드 안에서 이걸 구사를 하실 때 이 모드들이 그 역할을 그 힘을 발휘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타 연주에 있어서 모드가 필요한 이유. 첫째는 적극 연주의 단초를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끝내야 될지를 이 모드 스케일을 이해를 잘 하시고 모드 스케일을 잘 알고 있다면 손가락이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코드가 내포하고 있는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죠? 뭔가 세련되고 좀 더 멋진, 그죠? 그런 나만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고차원적인, 그죠? 고차원적인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채롭고 세련된 사운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같은 이야기겠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모드 스케일을 이해하고 하나하나 알다 보면은 굉장히 나의 그 기타 연주가 좀 더 고급스러워지고 좀 더 좋은 그런 이제 발전 방향을 이제 가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길어지는데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보다 지금 많이 이제 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이제 좀 쉽게 외울 수가 있을지,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드 스케일이 각 곡 안에서 어떤 식으로 모드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키와 마이너 키에서 도미넌트 코드가 나왔을 때 이런 모드를 어떤 모드를 적용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좀 짧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많이 길어지네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이런 부분은요,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요거를 이제 깊게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이제 모드를 하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 모드 스케일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